자바 버전 보는 것도 있거든요. 자바 버전도 한번 보죠. 자, 컴퓨터를 열어요. 컴퓨터 연 다음에 속성.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안 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스프링 할 때 이제 필수거든요. 자, 고급 시스템 설정 있죠. 이거 눌러주고 환경 변수 들어간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알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바 홈이나 이런 걸 설정을 할 건데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바 홈이라고 돼 있으면 삭제하시고 패스라고 돼 있는 데 있죠. 패스라고 돼 있는 데를 들어가서 자, 방금 전에 노드.js 까는 거 패스에 있죠. 보시면 새로 만들기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바 스프링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저희 하는 거를 좀 그 좋아 보이게 얘기하면 자 C 드라이브 가요. C 드라이브 가서 프로그램 파일이 64비트, 386은 32비트예요. 거기 가시면은 요거 나와요. 자바라고 폴더 있어요. 그거 클릭하고 JDK가 두 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버전까지 나왔잖아요. 크게 상관없어요. 11버전 이상이면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여기다가 JDK 중에 둘 중에 하나 들어가. 여러분들은 아마 설치 안 했을 거니까 집에서 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클릭하고 자, 빈 선택한 다음에 주소를 텍스트로 복사했죠. 이거 눌러줘요. 주소를 텍스트로 복사. 빈 마우스 우클릭 주소를 텍스트로 복사.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새로 만들게 한 다음에 컨트롤 V 해줘요. 이렇게 들어갔죠. 두 개가 돼 있네. 자, 두 개 돼 있으면 이제 하나를 빼는 거야. 자, 일단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제 다른 수업을 하니까 해놓은 거니까 제가 둘 거고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저장해놓고 여기다 패스 써봐요. 패스 쓰고 엔터.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자바 다시 V 자바 다시 버전이었지. 자바 다시 버전. 자바 다시 버전이라고 써야 돼. 얘는 나오죠. 이렇게 높은 버전이 잡혀요.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스프링을 하게 되면은 메이븐하고 그라델이 있는데 특히 메이븐 볼 때 메이븐 잡아놓고 그때도 또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하면 돼요. 패스에다가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npm install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깔아놨으니까 이제 이렇게 뜨는 거고요.
자, 사스를 설치를 해야 돼요. 사스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본 거고요. 자, 사스를 이제 설치하는 거는 이제 이거예요. npm 집에서도 이제 설치를 해야 돼. npm install 다시 g는 이제 전역을 얘기하는 글로벌. 아니, 전체에다 설치하라고. g sas 라고 하고 이제 설치를 시켜줘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설치를 엔터키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이제 설치가 돼요. 이 자체가 조금 컴퓨터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고 여기 대부분 다 빨리 돼요. 이렇게 엔터키를 먹었는데 안 들어가면 그냥 한 번 더 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 됐으면은 얘가 이제 좀 골치가 아픈 게 이제 뭐냐면 컴파일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 컴파일이라고 하면 이제 뭐냐면 SCSS라는 건데 SCSS는 어떤 영역이냐면 태어나기 직전이고요. 태어난 애가 CSS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애라고 보면 돼요. SCSS. 그걸 만들어서 이제 컴파일 해주는 게 CSS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C 드라이브 있죠. C 드라이브에다가 간단하게 만들어. 새로 만들기 폴더 테스트라고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 폴더. 자, 인덱스. 폴더 하면 안 되지. 파일을 만들어야지. 여기에 새로 만들기 또 이렇게 나온 거야. 자, 텍스트 문서 만들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인덱스라고 쓰고 SCSS라고 만들어줘요. SCSS 확장자. 자, 이름 변경으로 인덱스 SCSS 확장자를 자, 이런 모양으로 바뀔 거예요. 자, 이제 얘는 얘기한 대로 이제 그거예요.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동수야. 보이지 않는 애야. 보이지 않는 애인데 얘를 활용하려고 하면 CSS로 변경해야 돼. 그런 과정들을 컴파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VS 코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얘를 컴파일하는 게 너무 골치가 아프고 또 이클립스에서 그게 없어요. 이클립스가 좀 제약이 많아요. 모든 게. 자, 다시 일로 와서 CD C 드라이브로 경로를 바꾸는 거예요. 엔터 눌러줘요. 바뀌었죠? CD
테스트. 바뀌었죠. 누르면 여기다 명령어로 사스, 소스, 인덱스, SCSS, 빌드, 인덱스 .css 이 명령을 해줘야 돼요. 할 때마다. 저 같은 독수리탄을 아주 그냥 치다가 죽어요.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하여튼 뭔가 좀 하여튼 이상하죠. 네, 사람들이 VS 코드 모르면 다 이러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얘를 출력을 해주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기본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해주는데 얘를 잠깐 꺼요. 끈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루비 인스탈러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설치를 해도 좀 불편한 건 마찬가지니까 저번에 우리 VS 코드 받았었죠. 그래서 VS 코드를 하나를 풀어요. 여기서 자바 VS 코드라고 해놨잖아요. VS 코드 받은 거를 이제 프로그램에서 하나를 풀고 여기 있네. 그래서 이제 VS 코드를 열어준 다음에 파이썬 쓰고 있구나. 자, 먼저 있잖아요. 일단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파일이라고 돼 있는 데 있죠. 거기서 폴더 열기 눌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우리 만들었던 대부 있죠. 대부로 가서 자, 이클립스 있는 쪽 여기에서 이제 저희 워크스페이스 있죠. 이거 열어가지고 여기에 폴더를 만들어. 뭐로 만드냐면은 자, 새로 만들기 폴더. 자, 얘를 6번이 비어있네. 6번 언더바 사스 만들어줘요. 6 언더바 사스. 자, 그리고 이 폴더를 선택하고 열어줘요.
자, 지금 VS 코드 한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영어로 되어 있어요? 한글로 되어 있어요? 한글이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어떤 회사를 가도 한글 쓰는 곳은 없어요. 학원에서도 한글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거 보면. 자, 컨트롤 시프트 P 눌러가지고요. 여기서 자, 컨피규어 랭귀지 세팅이라고 나온 거 있죠? 얘를 선택을 시켜가지고요.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한번 써주신 다음에 잉글리시 있죠? 이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주세요. 자, 컨트롤 시프트 P 디스플레이 치면은 이제 얘 나오죠? 걔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 네, 그 어떤 프로그램도 한글로 사용하는 곳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래픽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픽 하는 데서도 한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집중도 높이기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 P 한번 또 누르고 자, 컬러 댐 나오죠? 컬러 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해서 다크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집중도가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지. 익스텐션이라고 나오는데 클릭하고 뭐를 검색을 하시냐면은 디버그라고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D 쓰면은 디버그 포 자바라고 바로 나오죠. 얘를 클릭을 시켜주세요. 선택되어 있네. 자, 대부분 아마 선택이 되어 있으실 건데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하냐면은 톰캣 검색 한번 해보세요. 톰캣
자, 톰캣 다시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게 예전까지 있다가 요즘에 사라져서 얘를 자 일단 얘를 우선 잠깐만 얘 말고 라이브라고 먼저 한번 쳐보세요. 라이브라고 먼저 쳐보시면은 이게 나올 건데 뭐냐면은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라고 나오죠. 자 얘를 설치를 한번 시켜주세요.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 자, 여기다가 이제 그거 설치한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커뮤니티 예전에 이제 톰캣이 됐었는데 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커뮤니티 서버 커넥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설치를 시켜줘요. 커뮤니티 서버 커넥트. 자, 다시 이제 여기 익스플로러 있죠.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게 생성이 돼 있을 거예요. 서버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톰캣 같은 거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사용하는 웹 서버라 그래서 와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또 와스를 추가하는 거죠. 자, 서버 클릭하고 자, 동의해 주고요. 자, 이런 게 생겼는데 자, 서버 옆에 이거 나오죠. 플러스 표시 누르면은 다운로드 서버 나오죠. 예스. 자,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하냐면은 자, 여기 사스에다가 이거 만들어줘요. 폴더 뉴 폴더 해주시고 CSS 만든 다음에
저 사스가 없어요. 사스가 없어요? 아, 이거는 오픈 폴더 해가지고서 여기에 하나씩 만드는 게 이거잖아. 여기에 워크스페이스 있지. 들어가서 룩사스 이거잖아. 이걸 열어주는 거야. 폴더 선택. 나왔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CSS 폴더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사스를 만들어 보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우리가 G까지 했잖아요. 여기다가 문서 하나 만들어요. 뉴 파일 한 다음에 사스 옆에 이 뉴 파일이 있죠. 여기에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몇 번이었죠? 아까 했던 게? 잠깐만요. 자, 9 언더바 H H.JSP 그다음에 느낌표 눌러놓고 엔터. 실무에서도 좀 이런 방법을 쓰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같이 열어놓고 이제 새로 고치면서 본다던가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링크 릴은 해놓고요. 스타일 시트 자 href는 css라는 폴더 안에 자 h.css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게요.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사스 생성하는 거 한번 해볼 테니까. 워크스페이스에서 6번 만들기, 새로 만들기, 6번 사스, 6번 녹화 사스 엔터 치고 얘 선택하고 코드 해줘요. 이제 이렇게 나왔죠.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라이브 문장이었지. 라이브 사스 컨트롤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를 설치했는데 npm 인스톨 다시 gsass 이거야? 지금
일단 여기 열어놓고 CSS 폴더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세. 9번 언더바 H 이렇게 치고 네, 이 상태. 내가 항상 처음 상태에서 느낀 걸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 사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한번 해볼 테니까. 자, 여기다 이제 사스라고 한번 적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실 때 이제 얘는 좀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처음에 제작할 때는 이클립스나 그 인텔리제이 이걸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할 때는 얘를 활용해서 이제 수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파일에 에디트에서 파일에서 프리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거기에 이제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글로 가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세팅이라고 나오죠. 마우스라고 검색 한번 해주세요. 자, 마우스 검색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주셔야 돼.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얘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마우스 휠 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안타깝게도 이클립스에는 이게 없어요. 마우스 휠 줌이라고. 자, 여기 검색해서 마우스라고 검색했죠? 여기 밑에 이거 나오죠. 마우스 휠 줌. 체크 안 돼 있으면 체크를 해주세요. 세팅이라고. 자, 세팅은 파일에서 프리퍼런스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찾으려면 힘드니까 찾기가 좀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컨트롤 콤마 눌러주세요. 컨트롤 콤마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마우스 검색하면 마우스 휠 어쩌고 나오죠? 여기서 휠 중 체크 안 돼 있으면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인 누르는 버튼이 따로 없어요. 세팅 끄면 돼요. 끄시고, 자, 컨트롤 키 누르면서 마우스 휠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또 얘의 장점이 이제 뭐냐면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최고예요. 얘로 뭐 이제 리액트도 만들고 다 쓰는데 일단 공짜예요, 공짜. 얘는 공짜로 이클립스랑 같이 배포를 하는 게 똑같고, 자,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장문의 글자 쓸 때 있잖아요. 장문의 글자 쓸 때 아주 좋은데, 자, 보시면은 익스텐션 있죠. 익스텐션을 선택하고 여기다가 자, 이렇게 써줘요. 로램 써주세요. 로램. 그러면 이제 로램 입섬이라고 돼 있는 이 텍스트 나오죠. 자, 얘를 이제 설치를 시켜주세요.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얘가. 자, 그래서 설치가 확인이 되셨으면은 자, 여기 바디 영역 있죠. 바디 영역 있는데 커서 갖다 놓고, 자, 단축키로 컨트롤 시프트 P 눌러줘. 컨트롤 시프트 P 누르면 요거 나오죠. 자, 이거는 나중에 그 형성 관리 프로그램 Git 있죠. Git 쓸 때도 이 키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P 누르고 여기 로램 검색해봐.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나오죠. 로램 입섬 멀티플 파라그래프라고 나오잖아요. 자, 얘 선택 한번 해봐요. 얘 체크.
얘를 선택하면은 물어봐요. 몇 줄 나올래?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10 한번 선택해봐요. 이렇게 어제 여러분들 드렸던 거 이걸로 해서 준 거예요. 자, 이거는 하여튼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여기 다시 한번 가서 필요한 것들. 자, 익스텐션 가서 있잖아요. 또 뭐 하냐면은 머티 검색하면 요거 나와요. 자, 세 번째 거 머티리얼 댐 아이콘 있죠. 이거 선택하고 인스톨. 자, 바로 얘가 뜰 건데 머티리얼 댐 아이콘 있죠. 이거 선택해줘요. 그냥 선택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바뀔 거야. 아이콘이. 자, 자바 기반이어서 이렇게 자바 커피 모양 있죠. 나올 거야. JSP가. 사족이 길었는데 이제 사스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써주는데, 자, H1 쓰고 사스.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써줘요. 프리로 사스는 CSS를 사용하기 전에 만드는 전처리기. 전처리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게 이게 전처리예요. 학원을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죠.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돼? 학원 오잖아. 전에 이제 해주는 게 이제 전처리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왜 전처리기냐면은 확장자가 SCSS예요. 얘로는 읽힐 수가 없어. 읽힐 수 있는 애가 누구냐면 리액트밖에 없어요. 확장자. 자, CSS로 이제 컴파일하는 SCSS. 자, 개발자들이 선호해. 여러분들도 이제 선호하는데, 그러니까 초반에 저도 일할 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생각의 폭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소한 걸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뭐냐면은, 자, 디자인은 딴 사람들이 잡잖아, 맞죠? 딴 사람들이 잡고 CSS를 딴 사람들이 하는데 그 흐름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뭐냐면 워크플로우 달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좀 많이 부딪히고 싫어하고 안 좋아하고 하는데, 결국은 사람마다 다 생각의 차이니까. 종속 관계로 CSS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자, 보시죠. 이제 라이브 컴파일러라고 설치했죠, 사스. 자, 그리고 VS 코드 처음 쓰니까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이클립스도 그렇고 VS 코드도 그렇고 전부 다 여기에 있어요. 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있죠. 한번 가보실래요? 점 이클립스 있지, 여기에. 피트, 주피터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여기 점 .vs 코드 있잖아요. 이건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익스텐션 있죠. 확장팩 한 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얘를 다 삭제하고 싶으면, 뭔가 꼬였어 그러면은 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들어가서 삭제하면 돼요. 이클립스 또한 마찬가지.
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자, 컨트롤 시프트 P 눌러서 라이브 검색. 라이브 검색하는 순간 키워드가 여러 개 나오는데 얘가 있어요. 라이브 사스, 와치 사스라고 있죠. 밑에 얘 체크해줘요. 물어보죠. 네, 쇼 디테일 하면은 그냥 페이지 뜨는 거니까 신경 쓰시지 말고 밑에 이게 나와. 와칭. 자, 얘가 나오면 맞는 거예요. 사스를 사용하려면 무조건 그 컴퓨터에 사스를 설치해야 돼. 아까 npm install -g 사스 이거 해줘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 자, 밑에 와칭이라고 뜨죠. 자, 얘는 이제 좋은 게 그거예요. VS 코드는. 자, 여기 지금 h.css 쓴다 그랬잖아. 이쪽에서 자, 이렇게 여기 css 폴더 선택하고 뉴 파일 h.scss 만들어줘요. 자, 엔터 눌러주고요. 자, SCSS하고 CSS를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게 HMap이라고 되어 있는 게 생성이 될 거예요. 뭐냐면 쓰고 나면 자, 볼게요. 사스하고 CSS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적어볼게요. HTML과 그 밖에 HTML의 모든 영역 자,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이 초기화 CSS인데 이렇게 써주죠. 마진 0 패딩 0 이렇게 해줘요. 얘를 자, HTML 안에 뭐가 있어요? 바디가 있죠. 자, 여기다가 일단은 폰트 사이즈 쓰고 일반적으로 16픽셀을 써. 저장 한번 하면 어떻게 돼? 컨트롤 S 한번 눌러봐요. CSS 맵이 생겨가지고 얘를 컴파일 해줘요. HCSS로. 자, 활용하는 건 얘를 하는 거죠. CSS.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에서 다 사스 써요. 개발자들 때문에. 그리고 남한테 숨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니까. 자, 종속관계를 본다 그랬죠. HTML 안에 뭐가 있어요? 바디가 있어. 바디. 이렇게 써요. 일반 CSS에서 이렇게 쓰면 에러 나잖아. 사스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종속관계로. 자, 컬러 샵 333 바디 안에 또 뭐가 있었어요? H1이 있었죠? 우리 쓴 거. 자, 여기에다가 H1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종속관계가 확실히 보이잖아. 여기서 이렇게.
폰트 사이즈 3 REM 이면 이제 뭐냐면은 16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RE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루트 EM이라 그래가지고 최상위 루트 HTML 있죠. 그 기본 폰트에서 얘를 곱하기 3을 해준 거예요. 이거예요. 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면 h.css 있죠? 이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 있죠. 그걸로 출력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은닉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바로 치면 프라이빗 접근 제어자처럼 내가 작으면 실상 이렇게 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아 저렇게 했구나라고 이제 알 수도 있는 거고 개발자들이 봤을 때는 아 이런 흐름이구나 판단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변수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래갖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CSS 다 끝날 때는 이 사스로 하려고. 그래야 좀 적응이 다 되실 거니까 둘 중에 하나야. 부트스트랩 아니면은 사스 작성하는 거. 자, 여기 JSP 있는데 와서 사스 있죠. 여기다가 syntactically awesome 스타일 시트의 줄임말이에요. 사스. 얘네 둘. 얘, 얘, 얘. 자, 여기다 마크 태그 넣어서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거
변수 값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부트스트랩도 이제 이런 구조인데요. 보시면은 자, 여기 상단 있죠. 이쪽에서 자, 변수를 만들어줘요. 자, 프라이머리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샵 A2 B9 BC 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컨다리 자,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컬러를 예를 들어서 이 명칭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면 돼요. 얘 대신에 자, 이 변수명 있죠. 프라이머리 이를 써줘요. 이제 또 H1에다가도 예를 들어서 컬러 쓰고 세컨다리라고 또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색상 값이 출력이 돼요. 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죠. 네, 자, 그 오늘은 이거까지만 잠깐 보고요. 내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할 테니까 그냥 그것만 오늘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프로젝트를 할 때 다 사스로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컴파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들이 선호해서 이제 이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스는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들 있죠. 그거 전부 다 사스로 하니까 얘를 쓰는 이제 습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트스트랩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이 사스 써야 되니까 포트폴리오도 사스로 해야죠. 네, 그래야 돼요. 자, 얘는 이제 잠깐 닫아놓고요. 그 VS 코드가 아니라 이제 이클립스 다시 열어가지고 부트스트랩 해야죠. jQuery는 부트스트랩하고 CSS 마감 다 되면 부트스트랩 하면서 같이 할 테니까